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못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절대가치 기준으로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왜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올해 전 세계 IPO에 최대호로 꼽혔던 반도체 기업 ARM이 성공적인 흥행으로 나스닥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벌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또다시 글로벌 증시,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세가 굉장히 강했던 금요일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월요일날 조정 나오는 게 가장 불편하고 그것보다 더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금요일날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게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이 좀 세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로 8만 전자 갈 수 있겠다. 혹은 만약 간다면 9만 전자, 10만 전자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 시점에 금요일날 이제 급격하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나 TSMC에서 반도체 이 장비를 조금 납품을 지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직접적인 이야기가 좀 쏟아지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출발을 좀 보였던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우선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트리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단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일부 종목군들에 한해서의 이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 전후까지 대표적인 대장주들의 회복을 좀 노리시는 것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조금 더 밀착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M의 흥행이 반도체주의 어떤 랠리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오늘 뭐 반도체 섹터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들이 약간 옅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랠리가 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같이 타고 갈 종목이 있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못 올랐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절대가치 기준으로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 룸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좀 뭐 DDR5라든지 아니면 뭐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 반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디램 가격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실적에 포함이 된다 했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이 디램의 가격 반등이 수요의 증가일 수도 있겠지만 뭐 공급, 그러니까 재고 관리에 의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부담이 되긴 하나,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AI 쪽으로 이제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실적 회복세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같이 타고 갈 종목이 뭐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전공정 쪽에서 하나를 좀 보고 있고,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하나 머티리얼 쪽은 저는 테스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DDR5로 보신다라고 하면 TLB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을 보실 때 절대적인 뭐 분기 최대 매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최대, 최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매출 구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는. 왜냐하면 DDR4가 있고 DDR5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한 쪽은 당연히 DDR5인데 매출 비중이 여전히 DDR4가 더 많이 차지하면 그 기업은 지금보다 나중을 좀 기약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DDR4의 비중은 좀 줄어들어서 지금 당장 내 지갑은 얇아지지만 DDR5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다음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TLB라고 하는 기업이 일단 DDR5 매출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다크호스 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하나 더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과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좀 같이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 사업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좀 크지 않기에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업들마다 매출 구성도 중요한데 또 매출처도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느냐, 중국의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북미라든지 유럽보다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님이 이것을 인식을 했는지 중국의 의존도는 좀 줄이고 미국과 대만 쪽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이제 회복되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좀 접근이 이제는 반도체 쪽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관심 가져오면 좋을 종목 하나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프라 혹은 건설기계 쪽에서 갖고 왔어요. 일단 그 종목군들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IT가 쉬면 2차 전지가 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반도체 IT가 쉬면 습관적으로 보는 쪽이 에코프로 그룹주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불안한 심리가 포스코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대장주의 역할이 이제 포스코 쪽으로 완전히 좀 가닥을 잡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에코프로가 현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점, 이 가격대를 넘어서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 시장의 체질 혹은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100만 원 이라는 가격대 위로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길게 관심 있게 보는 쪽은 HD 현대인프라코, HD 현대건설기계 이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 산업임이 저는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산업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거용 건설은 붐이 아니죠.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저기서 최근에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광물 싸움이 지금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히토류도 캐야 되고 리튬도 캐야 되고 니켈도 캐야 되는데 사람이 가서 삽으로 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포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에 대한 기대감 저는 높게 잡아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은 실제적으로 IRA의 가장 큰 수혜로 지금 뭐 캐터필러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은 지표가 안 좋을 때마다 이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또 꺼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맞춰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쪽은 건설기계 혹은 인프라 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